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과언기영입니다. 아바타 하면 판도라 행성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구 생물과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생물을 보는 것 또한 아바타의 묘미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생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라 행성의 돌고래 일루입니다. 메카이나 부족이 타고 다니는 탈 것으로 자주 등장하는 편이며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친화적이어서 길들이기도 매우 쉬운 편인데요. 삭제된 장면에서 네이티리는 길들이는데 실패하면서 로날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이크는 쉬워 보이는 일루를 건너뛰고 바로 스키밍으로 도전하기도 했었죠. 근데 일루에게 일루와라고 하면 일루 올까요? 메카이나 부족의 주요 탈 것, 스킨윙입니다. 날치처럼 생긴 것이 특징이며 바닷속은 물론 날개를 이용해 어느 정도 공중전까지 커버 가능한 만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이크는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스키밍을 곧바로 배우면서 판도라 행성에서 가장 많은 생명체와 교감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오마티카야 부족의 이크란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식지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공중전이 훨씬 유리한 아바타 세계관에서 체격이 그리 크지 않은 스키밍의 입지가 낮은 점은 사실이겠죠. 불과제에서 첫 등장한 거대한 열기구, 날아다니는 해파리, 메두사입니다. 아바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투명한 막으로 된 주머니는 지름 15m, 최대 길이는 35m 이상이며 먹이를 소화하여 생성된 수소가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가스를 이용해 비행과 하강이 가능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인해 망칸 부족의 공세에 허무하게 쓸려 나갔는데요. 항상 배고픈 생물답게 8m나 되는 긴 촉수를 이용해 거의 모든 생물들이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완력을 자랑하지만 암울한 기동성으로 인해 벤시 같은 적들보다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먹을 수 있는 살점이 거의 없다는 점이나 불쾌하기 짝이 없는 외형 등으로 인해 쉽게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불과제의 최고의 씬스틸러 츠용입니다. 오징어와 매우 비슷한 외형을 띠고 있지만 엄청난 근력을 자랑하는 촉수와 함께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입을 통해 알디의 함선들을 아주 물고 뜯고 씹고 제대로 초토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에이와가 불러낸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통해 살벌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나비족들이 저지른 잘못이 형상화된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투력의 경우 단일 개체는 로아크의 친구들이 몰아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바타 행성의 코끼리, 해머헤드 티타노입니다. 초식동물답게 평소에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편이지만 한번 들이받을 경우 나무가 부러질 정도이며 여러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 경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면의 경우 총알도 박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방어력을 지니고 있으며 나비족들이 길들이지 못한 몇 안 되는 개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와가 부른 생명체 중 찌용과 함께 가장 믿음직스러운 전투력을 보여준 개체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편의 씬스틸러 중 하나이자 1편을 마지막으로 퇴장해버린 판도라 행성의 호랑이 타나토어입니다. 시속 65km, 무려 23cm나 되는 송곳니를 지닌 판도라 행성 육상동물 최상위 포식자로서 나비족들조차 길들이기 꺼려하는 개체였습니다. AY 부름에 응답했는지 네이티리와 교감하여 커리치 같은 전투 슈트와 맞짱을 뜨는 위험을 과시했지만 커리치의 나이프 파이팅에 찔려 사망하는 처참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설정상으로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개체이지만 커리치의 무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희생된 안타까운 생물이었습니다. 1편에서는 꽤 비중이 높았지만 2편부터 해안가로 장소를 옮기면서 비중이 내려간 이크란, 마운틴 벤시입니다. 최대 익폭은 14m 정도에 달하며 꽤나 사나운 성격과 뛰어난 전투력으로 인해 메두사 같은 개체조차 뛰어넘을 정도로 무서운 포식자에 해당하는 개체입니다. 3편에서는 거의 잡졸 취급당할 정도로 불에 타고 각종 화기에 쓸려나가면서 무자비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크란과 비슷하게 생긴 망칸 부족들의 나이트 레이스는 세 쌍의 날개가 여러 갈래로 찢어진 것이 특징이며 뒷다리가 태화된 벤시와는 달리 닭다리처럼 꽤나 육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연 4편에서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바타의 백상어, 메갈로돈, 아쿨라입니다. 등에 있는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비롯해 먹이를 먹을 때 입이 삼각형 모양으로 세 부위로 갈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최대 길이 40m까지 자랄 정도로 산호초에서 서식하는 동물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메카이나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쿨라의 이빨을 이용해 칼날을 만들어 쓰거나 토노마리 목걸이에도 이빨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3편에서 에이와가 추용 대신 아쿨라를 대량으로 불러냈으면 어땠을까요? RDA 잠수함들은 거의 1초 컷이지 않았을까요? 아바타의 고래 툴쿤입니다. 수컷의 경우 최대 90m, 암컷의 경우 70m까지 자라며 최대 250년까지 생존 가능한 판도라에서 가장 거대한 초대형 육식 동물이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약으로 인해 3편이 되어서야 전장에 참전하는 등 영화의 밸런스를 위해 전투씬이 많이 없었던 개체였습니다. 총 4개의 눈을 지니고 있으며 입안에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촉수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우사인 볼트에 맞먹는 시속 25마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툴쿤 무리만으로도 충분히 RDA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큰 덩치로 인해 오히려 표적을 노리기 쉬워지는 등 영화의 재미를 위해 어느 정도 포위당하는 연출이 삽입된 것으로 보이며 표적을 노리기 어려운 작고 날쌘 치용에게 좀 더 활약상을 몰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판도라 행성 지상과 공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토르크입니다. 이 개체를 길들이면 토르크 막토라는 칭호를 얻게 되며 판도라 행성의 모든 나비족들의 존경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언제든지 원할 때 거의 반강제로 부족들을 호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되는데요. 아쉽게 등장하지 않은 2편을 제외한다면 1편과 3편에서 무려 RD의 기체를 발로 잡고 던져버리는 무지막지한 위력을 과시했으며 적군의 공격에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와가 부른 생명체들과 다시 전장에 참전하여 드래곤 어설트 쉽을 적군의 모함에 격추시키는 등 독보적인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4편의 부제가 툴쿤의 기수인 만큼 다시 등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마지막 5편에서는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와와 영접할 수 있는 영혼의 나무입니다. 1편에서는 분홍색 잎을 지닌 버드나무 형태로 등장했으며 2편과 3편에서는 산호 모양의 바다식물로 등장했는데요. 1편과 3편 모두 에이와에게 도움을 청하는 영적인 식물로 등장했으며 1편에서는 나비족들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제이크가 몸을 이식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자기장 발생으로 인해 RDA 기계들이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키리와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훗날 키리와 나비족들의 서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바타 생물들이었습니다. 과연 토르크는 계속 등장할 것인지, 해양 생물들은 이후에도 쭉 메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스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